방금 전에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국민 64%, 10명 중 6명이 넘는 비율이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갤럽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들도 전부 다 그냥 흐름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10명 중에 6명은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21%, 10명 중에 2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윤석열보다 12%포인트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과 비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나라를 팔아먹겠다, 대놓고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을 다 갖다가 쓰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데도 그래도 윤석열 만세,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는 그 제대로 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긍정의 이유를 한번 보면 역시나 경제와 민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꾸준히 진짜 정치를 하시면서 거의 한평생 강조를 해온 그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이 역시나 14%로 그냥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부터 많은 게 달라진다는 그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산천을 넘기고, 그것도 지금 그 외교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 이 국제정세의 여러 어두운 전망들을 뚫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를 지금 3천, 그리고 앞으로 4천, 5천을 찍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 인사, 이것도 말할 것도 없죠. 항상 대화하고 경청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실력을 갖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니까 앞으로의 5년이 기대된다. 직무 능력, 외교 이런 순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 85%, 대세충 이 지역에서 70%, 서울과 인천, 경기 여기서 각각 62, 67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선 56, 44. TK 지역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을 보면 그래도 차츰차츰 변해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또 장난질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내란, 여기에 저는 포커싱을 맞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령별로 보면 40대 83%, 대박입니다. 그리고 50대, 30대, 60대, 그리고 18에서 29세, 그리고 70대 이상 요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4050을 이러니까 저들이 계속 악마화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은 막 4050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준석 같은 부류가 있는데, 자세한 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43%, 국힘 23%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4%, 진보당 1%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추이만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 아니고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냐? 박주민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5kg이나 빠졌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영혼을 갈아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일 중독, 워커홀릭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지금 대통령실로 간 분들 연락이 잘 안 돼요. 진짜 그만큼 지금 정말 힘들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아작내놨으니 지금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필 그 언론에서도 사진을 하필 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더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등 다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왜 이 2시 본회의가 중요하냐?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전망이라고 하죠. 지금 국힘당에서 어떤 입장이냐?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우리가 협조하겠다. 하지만 저들이 맨날 물고 늘어지는 게 있죠. 법사위는 내놔라. 왜냐면 법사위를 저들이 왜 저렇게 사수하려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법사위원장만 딱 하나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다들 아시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상임위원장 오늘 선출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추경안 처리부터 법안들까지 밀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2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걸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법사위원장 신속 선출이 왜 더욱 중요하냐? 바로 지금 코스피와도 직결되는 상법 개정안, 이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법안들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특히 근데 상법 개정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7월 4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2시에 제대로 진행이 돼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오고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확실하게 처리한다고 해야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한 코스피가 흔들림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서 쭉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위를 놓고서는 그 법사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여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저들의 얘기를 들어줬다, 뭐 아니면은 뭐 특히 경제계에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뒤도 볼 거 없이 쭉 밀고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많은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40건이 있어요. 그래서 법안 13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있죠. 그리고 여야 대선 공통 민생 공약, 여야 같이 그 공통 민생 공약을 건 거니까 이것도 16건 브레이크 거는 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민생 법안 11건, 굉장히 중요한 거를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죠. 그래서 상법을 개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재계에 막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우다.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2시 본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은 아마 쭉 추진을 할 겁니다. 예전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말도 안 되는 대화와 타협과 협치 타령하고 흔들리고 이런 민주당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주진우, 극진우라고도 불리고 있죠. 뭐 간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또 긁혔는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든 말든 어쨌든 본인이 제대로 소명을 하라니까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들 7억이나 미성년자 시절에 증여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공개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병역 비리 의혹,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진우 청문회가 됐다. 이게 거의 정론이 된 상황이죠. 참고로 그리고 검찰의 행보도 웃긴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의원,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죠.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형사 1부로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김승호 1부장검사한테 저렇게 배당을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향후에도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납작 엎드린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검찰이 저렇게 쇼를 한다고 해도 이미 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장난질에 우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되죠. 법세련, 지금 이 인간이 김민석 총리 후보를 고발을 한 건데
서울시 의원 돼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으면서도 지금 저런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법세련 때부터 막 청와대, 경찰 고발한다, 민주당의 정치인들 죄다 고발했었거든요. 심지어 막 유튜버들도 고발하고 밥 먹고 고발만 하고 다녔었는데 결국 그 덕분에 서울시 의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고발만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법세련 출신 이종배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는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TF를 꾸립니다. 27일 오늘 발족할 거라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별의별 짓거리를 다 저질렀는데 그 중에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검찰입니다. 정치 검찰인데 실제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당시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대북 송금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는 쌍방울 김성태가 윤석열의 권력 핵심부와 공모해서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치 검찰이고 조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 TF 단장에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단장 한준호, 공동부단장 김용민, 최기상, 그리고 위원회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의원 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TF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윤석열 측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특검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있는데 출입 방식이 협의가 안 돼도 내일 출석하겠다. 아니 그냥 입 다물고 출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저렇게 계속 떠들어대면서 쓸데없는 언플하는지 모르겠고요. 김건희도 뭐 오늘 퇴원한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당한 소환을 하면 성실히 응하겠다. 이 와중에도 저렇게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 보세요. 지들은 범죄자입니다 지금. 근데 이러쿵저러쿵 계속 떠들어대는 이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특히 오늘 법사위원장과 7월 4일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관련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